안녕하십니까. 8급 본문학습, 단원 3의 본문학습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원 2 부수의 위치와 명칭은 따로 그 부수 특강에서 한꺼번에 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수가 뭔지, 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까지 다 거기서 한꺼번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학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그 8급 같은 경우는 배정한자가 50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50자. 시험은 50문항. 시간은 50분. 전부 50이네요. 합격 커트라인은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느냐? 50문항의 70%, 각 문항당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7에 35, 35점이겠죠. 아니, 35문항이겠죠. 그래서 35점. 50점 만점에 35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8급. 자, 그런데 제가 한 6급, 5급 이상만 하더라도 6급은 한 300자 되고 5급은 한 500자 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1급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자 넘고 3500자, 2급 또한 뭐 2000여 자, 3급 또한 1800여 자 막 이러니까 그 상위 급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전부 글자들을 깡그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급 이상만 하더라도 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요. 물론 제가 뭐 각 급수별로 한 100강씩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깡그리 전부 이해시키고 암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암기시켜 드린다까지는 제 욕심이네요. 각 개인별로 암기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전부 내용을 강의를 낱낱이 샅샅이 세세히 강의를 하면서 아주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도 수험생 입장에서도 한자 공부만 하면서 뭐 하루를 거의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기껏해야 1시간 공부하고 말 건데 강의 한 30분에서 1시간 강의 한번 듣고 복습 좀 하는 걸로 공부가 다 좀 돼야 되는데 그 공부만으로도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언급을 합니다. 맨 그 강의 시작에 앞서가지고 본문학습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 8급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배정한자 50자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8급은 이 배정한자 50자 전부 훈하고 뜻하고 전부 암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한참 습득력이 좋을 나이, 암기력이 좋을 나이잖아요. 이해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암기는 정말 잘해요. 우리 딸도 초등학생인데 외우는 건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근데 이해력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옛날 서당에서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 서당을 가면은 훈장 선생님이 서당 애들, 그 꼬마 애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공부를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회초리 들고 암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언뜻 보면은 요즘 막 주입식 교육 그래가지고 지양,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서당 교육만의 나름의 그 장점, 특장점이 있고 어찌 보면은 노하우가 쌓인 그런 교육 방법인 거예요. 우리 8급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암기, 각 글자의 음과 뜻을 암기, 그리고 그 글자까지 전부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50자를 언제 다 해요? 50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그럼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8급 같은 경우는 제가 6급 이상은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8급, 7급은 50자, 100자 이 정도는 공부해가지고 많은 시간 공부 안 해도 돼요. 제 강의 듣고 공부 좀 해가지고 복습 좀 해서 충분히 100점의
100점 만점 그리고 100점에 도달하는 그런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뻥 아니에요.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전 사실 현실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목표도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안 될 목표를 저 높게 잡고 그 근처만 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한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하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데 8급, 7급은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현실적인 목표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학습 50자를 지금 강의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강의 듣고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강의 전에 예습하고 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 강의 듣고 복습이란 말 자체도 한자 말이죠. 습은 익히다라는 뜻의 익힐 습자예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죠. 이 복은 다시 복 그래요. 영어로 리플레이, 강의 리플레이 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저 글자는 뜻이 뭔지, 의미 뭔지, 뭐가 중요하다 그랬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학습해 보는 게 복습인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없으면 우리 인간의 망각 곡선,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지식이 머리에 남아있는 시간에 따른 그 정도를 보면은 이렇다 그러죠.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축이에요. 처음에야 남아있는 게 100%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까먹죠. 그런데 복습을 함으로써 이 망각의 그래프가 조금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간이 좀 흘러도 남아있는 그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시험장에 가서는 이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처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는 남아있어야지 시험을 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문학습. 제가 큼직큼직하게 쓸게요. 그리고 8급은 필순 문제, 획순 문제도 2문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 쓰는 게 왜 중요하느냐, 쓰면서 암기를 해야지 더 잘 효율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위급수는 열심히 좀 써봐야 돼요. 한자가 쓰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1번이 획순이 좀 많죠. 1번부터 가르칠 교자라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 자, 다시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왼쪽 일곱이에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획입니다. 자, 우리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각 글자에 한자를 써놓고, 처음에 이제 넘버링을 해놨죠. 숫자를 먹여놓고, 1번 가르칠 교하고 한자를 써놓고, 두 번째 가르칠 교할 때 그 가르칠, 요게 뜻이죠. 뜻. 글자의 뜻. 한자를 제가 1강 오리엔테이션 6서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그랬죠. 각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 글자란 말이에요. 요 글자도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 이거는 음이죠. 소리예요. 물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교란 음으로 내는 건 아니겠죠. 중국은 또 사성이란 것도 있고 발음학상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아무튼 우리나라 발음으로 할 때는 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뜻과 음인데 뜻을 다른 말로 시험에서는 뜻이라고 바로 적지 않고 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훈이 한자로 가르칠 훈자 훈인데 요게 뜻을 뜻하는 겁니다. 훈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다가 훈 이런 얘기하면 저게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르칠 교다 이렇게 훈과 음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괄호하고 적어놓은 거는 그 글자의 부수, 이 글자의 부수가 이거예요. 부수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사선하고 슬래시하고 획순을 적어놨는데 그 획순이
이 부수를 뺀 나머지 획순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총 획수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나머지 획수, 부수 뺀 나머지 획수. 부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획의 이 부수를 빼고 나머지 7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획하고 부수 4획하고 합쳐서 총 획이 11획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글자풀이가 뭐냐? 그 글자가 이런 뜻에서, 의미에서, 원리로 만들어지게 됐다. 그거를 풀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글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각각의 부분으로 조합이 됐는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는데 처음이니까는 그거 좀 읽어볼게요. 글자풀이 가르칠 글자는 어른을 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니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이 어른을 뜻하는 글자예요. 저 부분이 원래는 생김새가 이랬어요. 이게 늙은이 로자라는 겁니다. 늙을 로자. 어른을 뜻하는 글자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아들 자자예요. 어린 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뒤섞여 있죠. 뒤섞여서 어른이 이 부분, 부스라고 한 이 부분이 원래 명칭은 글월문 그러는데, 글월이 뭐예요? 글을 뜻하는 거예요. 글을 뜻하는 건데, 옛날에 선생님이 글을 가르치려면 잘 모르는 아이들은, 요즘은 훈육의 방법에서 이 매를 드는, 회초리를 드는 거를 굉장히 범죄시합니다만은 옛날,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거의 뭐 당연한 거였었는데, 요즘은 좀 문화가 바뀌었죠. 아무튼, 이 교육을 매를 들어서 하는 그런 가치가 글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자에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채찍이라 그러니까는 무슨 짐승 때리는 채찍 같지만은 사람을 훈육하는 회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회초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회초리를 들고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자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글자풀이를 읽어보면 그 글자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해당 한자어,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몇 개씩 적어놔 봤습니다. 그 단어들도 조합된 글자들이 전부 8급 내의 글자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지 좋겠습니다. 해당 한자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가 여기다 적을까요? 가르칠 교. 그 다음에 요게 날생자입니다. 날생,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살생 그러기도 해요. 살고 죽는 거를 생사라 그러죠. 그럴 때 이 생자예요. 교생은 뭐냐? 가르치는, 실습을 하는 학생 그런 말이야. 교생 선생님 아시죠? 사범대라든지 교육대라든지 이렇게 4학년 되면은 각 학교별로 나가고 실습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쉽게 말하자면 배우는 단계, 학습을 하는 연습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 학생이다. 아직 선생님은 안 됐으니까 이 생자를 넣었죠. 그래서 교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 장소란 뜻의 이 실자는 집실자예요. 집실자. 우리 배우는 글자입니다. 좀 어렵게 생겼죠. 집을 뜻하는 글자인데 집 중에서도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 집이란 훈을 갖는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가도 있고 집실도 있고 집당도 있고 많아요.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지부, 집중, 집택, 집원 아주 많은데 우리 8급에서는 집실자 하나 배우는데 선생님 왜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을 나타내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아주 다 똑같다면은 전혀 틀림없이 다 똑같다면은 한 글자만 있어도 되겠지만은 집이란 후는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 뉘앙스, 의미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같은 집이지만 이 실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어떤 특정한 구실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교실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은 가서 손 씻고 볼일 보는 그 공간. 거실은 앉아서 TV 보는 공간. 그런데 지금 다 전부 뒤에 실이라는 게 붙죠. 그 공간을 얘기하는 집실자예요. 아시겠죠? 아파트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자체, 집 자체를 뜻하기보다는 구조물 자체를 뜻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역할, 목적을 하는 그 공간을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교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인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그 교는 종교의 의미예요. 종교. 종교 뭔지 아시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 그럴 때 이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이 종자는 좀 어렵게 생겼죠.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는 글자이긴 하는데 우리가 8급만 공부하고 말 거 아니니까 적어놓고 저 교자가 종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교인은 뭐예요? 종교 믿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라 그럴 때도 이 교자 써요. 저 가르칠 교자는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를 뜻하기도 하구나.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 글자 해봤는데 대충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저 글자를 써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나와요. 마지막에 그 50문항 중에서 49번, 50번이 획순, 필순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르칠 글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획을 짙게 표시한 다음에 저 획이 몇 번째 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획순에 따라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8급은 7급도 그렇지만은 천천히 크게 쓰니까는 제 쓰는 그 획순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되겠고, 큰 맥락은 한자를 쓰는 그 획순의 큰 맥락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방법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한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할아버지 할 때 그 할자 어떻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쓴다고 봐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한글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자도 큰 맥락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게 큰 틀이에요. 그 틀에서 이제 물론 각 이제 세부적인 건 조금 공부를 해야 되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2번에 학교 교자. 가르칠 교자가 있고 학교 교자가 또 따로 있죠. 학교면 뭔지 아시죠? 스쿨 얘기하는 거죠. 나무목 변에다가 나무목이 붙습니다. 학교란 건물을 지금이야 무슨 대리석으로 그다음에 시멘트로 돌로 이렇게 만들고 철골로 이렇게 만들겠지만 옛날에는 다 건축물이 뭐였어요? 흙이나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나무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 이 글자 자체도 하나의 한자인데 사귈 교자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거를 교우라 그러죠. 사귈 교우 그래요. 사귀다 교. 그러면은 이 교라는 음을 갖죠. 그 다음에 학교는 나무로 지었다 그랬으니까 이 나무목 이게 이제 뜻 부분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까요? 이게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는 어떤 글자의 뜻과 음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글자를 처음 딱 봤어요. 그런데 형성문자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금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죠. 형성문자의 원리를 깨우칠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 8급 글자 쉬운 학교 글자를 모르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요게 이제 우리 8급에서 형성문자로 나온 거니까 처음 형성문자 나온 거니까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사귈 글자 이렇게 있네. 저 글자는 음이 교라든지 교와 비슷한 어떤 음을 갖겠구나. 그리고 나무목 하나만 보고 학교란 뜻을 유추해내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라든지 나무와 관련된 어떤 뜻을 갖겠구나. 이렇게까지는 뜻을
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 제가 아주 많다 그랬죠. 한 7, 80%가 형성문자입니다. 학교교자. 다시 한번 써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부수가 네 획이고 부수를 뺀 나머지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획이 10이네요. 부수 4획 빼니까 오른쪽에 사길교자 6획. 그래서 6획이라고 써놨죠. 글자 풀이를 보시면 나무끼리 엇갈려서 숲을 이루듯 학생과 선생님이 뒤섞여 공부하는 곳이란 의미다. 글자 풀이 읽어보시면은 글자를 이해하는데 익히는데 도움이 될 거고, 글자 풀이를 이곳 저곳에서 뭐 참고도 하고 뭐 또 어떤 거는 또 제가 풀어서 적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 풀이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어떤 건 아주 뭐 표현이 정확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견강부회 논리가 그렇게 닿지는 않은데 억지로 끌어다 맞춘 듯한 느낌의 그런 글자 풀이도 있긴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글자 풀이를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해당 한자어. 첫 번째가 학교라는 단어죠. 학교. 배우는 학교. 요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획수는 굉장히 많고 복잡하신 글자죠. 자주 나올 글자예요. 배울 학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 학교, 스쿨. 요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각 글자의 음과 뜻도 알고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학교의 제일 어른을 누구라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장이라고 학교 교자에다가 어른장자, 높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교장 이렇게 씁니다. 은행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행장이라고 그러죠. 은행장.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교장. 글방에서 서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훈장. 그럴 때 장자 들어갑니다. 저기 시골 마을에 가면 시골 마을에서 가장 높다 그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대표하는 사람을 이장님 그러죠. 이장, 마을 리자 어른 장자 써요. 이 장자는 어른이란 뜻도 있고 가장 높은 사람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교장. 그렇습니다. 자, 3번에 아홉 구자. 아홉 구자 획순 문제. 필순 문제, 획순 문제 같은 말이에요. 획순이나 필순이나 나올 수 있어요. 두 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자, 이 획을 먼저 하고 요걸 두 번째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 구부러진 요게 세을인데 요 세을을 먼저 하고 요 획을 나중에 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하는 게 맞죠. 자, 다시 한번 이거 혼동하세요.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은 이거는 제가 말한 큰 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옆으로 요 큰 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써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물어볼 때 시험 문제 이 획순이 몇 번째냐 그랬을 때 방금처럼 잘못 요거 먼저 쓰시는 분은 요거를 두 번째 획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획순이 아니고 첫 번째 긋는 획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홉 구자, 숫자 아홉을 얘기하는 거죠. 나인, 해당 한자어. 이 구자가 들어가는 특별한 단어들,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른 거. 다른 글자하고 조합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해당 한자어 첫 번째가 90이죠. 90. 요게 10자입니다. 90. 숫자 90. 두 번째가 9월이죠. 9월. 요게 달월자입니다. 9월 그러면 달이 9개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고 9월. 우리 1년이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그 가을쯤 되는 9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성어 한번 넣어봤는데 사자성어. 10십자. 가운데 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을 뜻하는 8을 뜻하는 8자. 그 다음에 9을 뜻하는 9구자. 그래서 10중 8구라고 합니다. 제가 요 사자성어를 좀 잘 쓰는데 10중 8구는 무슨 의미냐? 10개 가운데 8개나 9개를 뜻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확률로 얘기하면은 80%에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반에 초등학교라 그러면 6학년 3반에서 이번에 감기 걸린 학생이 10중 8구야. 아니면 그 애가 10중 8구는 그 학원에 아마 안 갔을 거야. 10중 8구란 말을 종종 쓰죠, 우리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애가 10중 8구는 학원에 안 갔을 거야. 그 말은 민섭이 걔 아마 10중 8구는 학원에 안 갔을걸? 그리고 저기 게임방 가서 게임했을걸? 그 말은 분명히 학원에 안 갔는지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한 80%, 90% 정도의 확률로는 아마 안 갔을 거다. 다른 말로 아마 그 학급의 10중 8구는 감기에 걸렸을 거야. 그 반 학생 수가 10명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8명 내지 9명, 거의 대부분이죠. 이 정도 학생은 감기에 걸렸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10중 8구는 8할 9할. 한자로 표현하면 8할 9할. 우리 그 야구에서 3할, 4할 할 때 그 할자 있죠. 그게 한자예요. 할. 우리 쓰는 그 기호 표기법으로는 퍼센테이지를 뜻하는 그 할이에요. 할. 그래서 8할 9할은 80%, 90%를 얘기하는 겁니다. 3할은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30번 안타를 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3할은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칠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10중 8구는 10개 중에 8개, 9개. 80%, 90%를 얘기한다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몇 탈, 숫자의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뜻하는 의미하는 그런 한자 말들, 사자성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8급에서는 한 요 정도 하나. 뭐 태반이란 말도 있고요. 과반수란 말도 있고 많아요. 자, 4번에 나라국자. 나라국자, 나라를 뜻하는 국자. 큰 입구, 큰 네모를 이렇게 친 다음에 아직 완성은 하지 마시고 안에다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글자 자체도 혹자라는 글자인데 혹자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지우고 쓸까요? 자, 한 획, 두 획. 꺾어지는 건 한 획이에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됩니다. 총 획은 11.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큰 입구가 부수니까 큰 입구 3획 빼면은 안에 있는 8획. 거기 8획이라고 써놨죠. 나라국자요. 나라국자가 혹시 그 획순을 물어보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막고 나서 안에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이 정도 두 획만 막고 나서 안을 다 쓰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밑에를 닫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획순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획은 총획으로 11획이에요. 11번째 쓰는 획이라고요. 아시겠죠? 나라국자, 해당 한자어 첫 번째 국교 그러면은 교자 우리 배운 글자네요. 가르칠 교자라 그랬죠. 국교 그러면은 나라의 가르침인가요? 아니고 나라의 종교죠, 종교. 이 교자가 종교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종교라는 단어에 이 교자 들어간다 그랬죠. 국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다양성으로 보면은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종교들이 별 아주 심각한 갈등, 무슨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 없이 약간의 갈등들은 있죠. 그렇지만은 서로 좀 화합하면서 잘 그래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세상에 한 나라에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렇게 혼재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잘 혼합이 되는 그런 문화가 꼭 비빔밥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잘 섞어 먹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국교는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국교가 뭐예요? 힌두교겠죠. 그리고 뭐 저기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국교가 이슬람교겠죠.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란 뜻이에요. 국군. 우리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죠. 요 군자가 군사군자예요. 군인,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 국왕.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니까는 왕이 없는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도 불과 한 100년 전만,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왕조 국가였었죠. 조선시대 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 누구예요? 순조. 그 조선을 세운 나라는 태조. 태조 이성계가 세워가지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한국사 시간에 배우고 그러잖아요. 임금, 연호의 앞자리만 따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민이죠, 국민. 요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나라 백성 뜻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한국. 한자가 나라 한 그러는데 한국 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한국을 이 한자를 써요. 나라 국자에다가. 이 한자도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5번. 5번. 너무 큼직큼직하게 했으니까는 칠판을 자주 지워야 되네요. 5번. 5번이 군사군자. 지금 방금 좀 전에 그 나라 국자 할 때 국군이란 단어도 했었습니다만은 자, 5번은 군사군자. 자, 한 획, 두 획, 그리고 그 밑에다가 수레거, 수레차자라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군사군자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이게 부스예요. 세 획, 네 획, 다섯 획,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네요. 총 획은 9획. 부스가 제가 이게 부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빼고 수레거, 수레차만 7획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아, 죄송합니다. 부스가 위에 그 민간머리가 부스가 아니고 수레거, 수레차가 부스죠. 착각했어요. 그러면 수레거, 수레차 부스 빼고 위에 있는 2획이 획수가 되겠네요. 총 획은 9획, 부스 빼고는 2획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단어는 해당한 자. 첫 번째 단어는 군인. 군대에 있는 사람. 군인이죠.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군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군. 조금 전에 해봤죠. 나라 국자 국군. 나라 지키는 군인. 국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큰 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군이죠. 대군. 큰 군인? 키가 큰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많은 숫자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군인이 많이 있는 경우, 대군. 삼국지 같은, 초등학생들도 삼국지 읽으면 참 좋아요. 삼국지의 그 수많은 고사성어들, 뭐 한자 표현들, 뭐 계륵이니, 뭐 칠종칠금이니, 뭐 읍참마속이니, 유명한 그런 고사성어들도 그 삼국지에서 많이 등장해요. 한자 공부하는 사람한테 삼국지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급수 가면 제가 고사성어 이렇게 뭐 쓰면서 설명할 때 삼국지를 인용해가지고 삼국지에서 나온 거 뭐 고사까지 곁들여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면. 근데 이제 뭐 8급에서는 뭐 삼국지까지 언급할 내용의 무슨 고사성어를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삼국지 언급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좀 삼국지도 좀 읽어보세요. 꼭 뭐 한자 공부에 도움이 돼서라기보다는 삼국지를 읽어두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좋은 책이죠. 아무튼 삼국지 같은 데서 유비가 관우가 대군을 이끌고 싸웠다 할 때 그 대군은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강은 한 5자, 5번까지 5자 했네요. 이거저거 설명하다 보니까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는데 3강부터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첫날이라 그냥 쉬엄쉬엄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오늘 배운 5자는 훈과 음은 물론이고 그 글자 쓰는 것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죠. 5자 익히는 거 어렵지 않죠. 앞으로 그 강의 소화하는 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습을 그때그때 안 해놓으면 이게 쌓이면은 20자, 30자 이렇게 쌓여버리면 한 번에 복습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복습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방학 때 일기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개학 전날 막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써져요? 안 되죠. 방학 숙제 막 미뤄놨다가 하루에 막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기도 싫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해야 되죠. 요 한자 급습 강의도 그 강의 듣고 복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강의 하나 듣고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자, 수고하셨고 3강에서 6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